네,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타겟 대학이죠. 중상위권 중에서 이제 준경이, 건동공, 숙승세 요 대학들을 좀 하나하나 보면서 뭐 논술 전형의 뭐 특징은 뭔지, 뭐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그런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왜냐면 그걸 좀 들으셔야 이제 아 이게 논술 전형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를 또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나눠드린 논술의 길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 컷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발표가 돼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학 순서는 그 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험 일정이 또 논술의 길에 보시면 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는 시립대 홍대 묶어서 하려고요. 일단 시립대부터 가겠습니다. 시립대는 올해 10월 3일 빨간 날인데요. 그때 이제 홍대랑 같은 날에 시험을 칩니다. 근데 시간 그 시험 치는 시간이죠.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시립대는 발표가 돼 있는데 홍대는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마 같이 보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최근 연도들을 보면 항상 홍대는 오전에 같이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예상하기로는 둘이 겹치면 어떡하지를 염두에 두고서 일단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립대입니다. 일단 빠르게 훑어보죠. 모집 인원은 83명이고 자연계열만 선발하고요. 논술 교과 비교과가 80, 20, 0입니다. 그 80, 20, 0의 의미는 뭐 대략 아시겠지만 논술이 80점이고 교과 점수가 20점 반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는 그 출석이에요, 출석. 근데 교과 비교과에 대한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오늘 말씀드린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교과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릴 대학들 중에서 교과가 반영되는 학교들 다 모아봤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건대, 경희대, 이대가 논술만 반영을 합니다. 여기는 내신이 안 들어가고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수능을 받니 안 받니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논술만 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조금 반영되는 곳들인데요. 요 세 대학의 특징은 국수형 사과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을 때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모두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상위 일부만 반영하겠다. 이런 컨셉의 학교들입니다. 근데 그 컨셉만 들어보시면 대략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 내신을 반영하긴 하겠지만은 그냥 적당히만 반영하겠다는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느낌으로 성실도만 보겠다. 약간 그런 정도로 대략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국대는 국수형 사고 한 상위 10개래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현역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제일 잘 본 거 10개만 반영한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험 보다가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던지 해가지고 좀 많이 안 나온 뭐 6등급, 7등급이 혹시라도 있어도 이제 나머지들이 채워줄 수 있다. 뭐 그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중대, 홍대가 그런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과목 다 보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기대가 왜 들어왔을까요? 네, 과기대는 이건 제가 삭제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기대, 시립대, 세종대, 숙대, 숭실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6등급 기준으로 만점보다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좀 세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주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살짝 줄 세워봤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는 그나마 지원할 때 신경 쓸 대학이라고 한다면 숭실대쯤인 것 같아요. 물론 10%밖에 안 돼서 비중이 낮은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그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점수 편차가 딴 데보다는 조금 크긴 크네. 약간 이런 정도의 기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수의 폭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 그런가 보다 싶긴 한데 이제 이거를 결국에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연결이 되려면 그 학교의 논술 평균이 몇 점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뭐 여기 있는 시립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폭 보시면은 0.2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되게 근소하긴 한데 만약에 합격 컷이 엄청 높아요. 막 거의 100점에 수렴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되게 뼈아픈 상황이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막 5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뼈가 안 아픈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논술 조금 더 맞으면 되지 않나? 그걸로 커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컷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비교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영하는 학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미인정 결석 일수로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결정한 건 다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미인정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과 비교과 한번 빨리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시 실제로 넘어와서 시험 범위는 네, 미기화 되겠고요. 출제 비율은 최근 3개년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 문항수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절반이 수원 투 B에서 나오고 있었고 기하 확통이 모르겠어요. 이게 아쉽다고 보여질지 아니면 다행이라고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가 미기화인 만큼 확통 기하도 시험 범위에 있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거의 한 절반쯤 항상 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26학년도 합격 컷인데요. 이것도 자료에 있어요. 뭐 같이 보셔도 되고 요거만 붙여도 되고. 일단 요거를 보여드리는 목적은 이제 최근에 컷이 어땠나를 좀 느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시기에 컷이 만약에 90점 위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아마 체감하는 난이도도 별로 안 어려웠을 거고 시험 보고 나서도 오, 잘 본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을 거고요. 컷이 이제 6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올해 왜 이러죠? 다 이런 반응으로 아마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을 겁니다. 난이도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시립 때는 이게 줄 세우기가 안 돼 있긴 한데 대략 느낌은 약간 60 몇 점 약간 이런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약간 눈여겨보실 부분은 사실 원서 지원할 때 이제 과별 편차를 느껴보면서 인기과를 쓸 것인지 비인기를 쓸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하는 거긴 해서 사실 2달 이상 남았죠. 그렇긴 한데 시립대의 특징은 그 인기과와 비인기의 편차가 확실히 있는 학교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제일 1등인 과랑 제일 낮은 과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한 20점 정도는 항상 차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특징은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내가 시립대를 쓰고 싶은데 뭐 과의 선호는 없어요. 그냥 시립대를 붙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시립대를 쓴다고 했을 때 나 정도면 그래도 수학 괜찮지면 이제 소신껏 쓰는 것이고 아 약간 쫄리는데 너무 붙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이제 비인기로 가자 뭐 그런 정도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면밀히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마 공지는 안 나갔을 텐데 저희가 8월 가면 그 원서 지원 그 설명 또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학교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하면 이제 한 2시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컷이 해마다 약간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땠나를 조금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미적 2개의 기하 확통이 나왔는데 이거 약간 상대적인 난이도를 표현해 본 건데요. 1번 미적분은 적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능 1, 2등급 나온다고 하면 2등급 좀 나오면은 이거 뭐 적당하지 뭐 약간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번은 어느 학교건 4번보다는 쉽게 항상 배치하거든요. 1번은 그랬다. 근데 이제 1은 아니고 한 2 정도라고 생각해 봤고 2번에 기하가 나왔는데 기하가 나오면 싫긴 하겠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난이도가 1.5인 게 이게 진짜로 1.5인 게 그 기하에서요. 앞부분에 2차 곡선이라는 게 있고 뒷부분에 이제 뭐 벡터 뭐 공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벡터 공간 이런 걸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하던 것과 새로운 무언가를 너무 배우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너무 새로워서. 근데 2차 곡선은 좀 익숙해요. 미적분에 약간 새로운 무언가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요 문제가 이제 미적분 그 관련이 있었던 2차 곡선 문제였고 소재도 약간 뭐 낼 거 냈구나 약간 이런 식의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1.5 정도로 생각해봤고. 그 다음은 미적분이었는데 아 요거는 좀 셌어요. 센 느낌이 너무 그 논술 수업에서 상위권 수업을 할 때 다루는 그런 소재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에서도 살짝 그 느낌을 들으셨겠지만 요즘 논술의 교수님들의 트렌드는 너 똑똑하니? 논술 공부 많이 했냐? 이쪽을 너무 중점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좀 공부를 많이 했나요? 뭐 두루두루 하셨나요? 좀 힘을 빼고 가죠. 약간 이런 특징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 3번 문제를 제 입장에서 처음 봤을 때 이거를 왜 아직도 내시는 거지?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직은 그것을 이제 못 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은 좀 힘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컷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컷이 막 80, 90 못 넘어가는 게 결국에는 3번 문제가 미적이었는데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너무 생경한 느낌이 강해서 준비를 좀 빡시게 했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렇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4번 확통은 네, 4번에 있었던 만큼 약간 좀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통을 약간 내신으로 적당히 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센 3점 정도? 그 정도만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요 4번은 아마 진입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컷이 3번이 미적이었지만 좀 어려웠고 4번은 확통이었는데 좀 본격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컷이 그렇게 됐나 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미기와 골고루이고
약간 낼 거면 네, 안 쉽게 되지. 약간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기하학통을 사실 지금 시점에 논술 준비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기하학통을 막 열심히 한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해봤자 내신일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요. 추후에 논술 수업을 진입해서 기하학통 공부를 해봤을 때 아 이게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면은 조금 고려 대상에 들어올 것이고 이게 좀 기하학통은 나는 아무리 해도 너무 연습량이 부족해서 힘들다라고 하면은 좀 미적분이 강해도 살짝 피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골고루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 홍대입니다. 홍대는 네 시립대보다는 덩어리가 좀 크고 네 90대 10대 0이고 수능 최저는 네 혹시 올해가 이제 첫 그 아이시면은 이하 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작년까지는 3합 8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완화되었다. 3합에서 2합이 됐으니까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시험 범위는 미기확이고요. 네 출제 비중 보시면 여기도 네 여기는 사실 굳이 따지면 시립대보다 확통 기하의 비중이 조금은 더 높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적어도 덜 하진 않고요. 홍대가 이제 난이도 같은 걸 떠나서 전 대학을 묶어봤다고 했을 때 홍대의 논술 문제를 보면 이게 논술인가? 이 느낌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이게 논술이라고는 그런 특징이 수학 내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 논술하면 괜한 그 선입견까지는 아닌데 뭐 그 말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좀 말도 좀 길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설명 수학 문제와 다를 것 같은 그런 색채가 가장 강한 학교인데 네 기하학통도 조금 많이 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대 같은 경우가 매년 경험해 보면 그 준비를 7, 8, 9월이죠. 그 기간에 좀 준비를 열심히 해주면 확실히 준비한 맛이 많이 살아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네. 특징은 이미 알고 계시듯 3합 8에서 2화가 되어서 올해는 확실히 그 전보다는 애들이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문제를 보았을 때 논술 특징이 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가져왔는데 읽을 건 아닌데요. 일단 보통 이렇게 지금 뭐 숫자도 없죠. 상황 설명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황 설명이 긴 학교는 현재 남아있는 학교들 현재 있는 학교들 중에 딱히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혹시 홍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보면은 뭐 그래피는 탄소 원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신 거냐면 이렇게 또 이제 기하 벡터 문제를 내고 싶으셔가지고 이 소재를 가져와서 이제 벡터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약간 얘들아 기하는 이렇게 하려고 배우는 거야. 뭐 확통은 이렇게 하려고 배우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홍대기 때문에 완벽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요.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수능 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최저만 조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최저 정도는 나오지만 다른 과목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홍대를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려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아이들마다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 짧은 문제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보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형식의 문제는 좋아하는 친구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경험을 했을 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일지 아니면 문제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나랑은 안 맞아도 있겠고요. 그래서 안 맞으면 좀 배제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할만한데요 싶으면 좀 해보자. 왜냐면 다들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약간 빠뜨렸는데 그 중대 창의형 앞에 소개 들으셨죠? 창의형도 수능 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홍대랑 시립대는 홍대랑 시립대는 시험 일정이 딱 겹쳤어요. 요 다음 주에 이제 중대 창의형이 있습니다. 창의형에 대한 소개는 이따 중대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끝나고 첫 주말 토요일입니다. 요 날은 오늘 타겟 대학에서는 이렇게 지금 학교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KU랑 통합, 숭실대, 숙대가 아침에 겹쳐 있고 그 뒤에 건대 있고 서강대가 이 뒤에 있고요. 고대는 요 앞에 있는데요. 최저도 그렇고 좀 타겟이 먼 것 같아서 일단 뺐습니다. 그것까지 다음은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 건대 빨리 보겠습니다. 건대는 KU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생긴 다음부터 이제 인문학과들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가 통합으로 같은 시험 형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보는데 통합에 있는 건 KU 자유전공도 있고 나머지 이제 상경계열 학과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학 50, 인문 50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수리논술 메인인 사람 입장에서도 인문을 본다고 해서 좀 불편하고 이제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수리를 본다고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일단 점수 배분은 50대 50이고요. 문학 난이도는 이게 통합이라 그래서 쉽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적당한 난이도를 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서 이제 뭐 사탐을 선택했거나 뭐 확통을 골랐다, 싫어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요거 조금 좀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쉽지도 않고요. 네, 논술 100%고 수능 최저는 이하보 라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미기각인데요.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보시면은 수원2 미분이 대부분의 세 문제씩 항상 나오고 있고 확통 기한은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24년도에 있었던 아니죠. 아무튼 요쯤에서 기하 요 하나 있잖아요. 요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건대인데 왜 약간 거의 이런 수준의 난이도였고 애들도 시험 보고 나서 올해 왜 시험 왜 이렇죠? 라고 했었고 요때 합격 컷이 이제 거의 한 5, 60대 왔다 갔다 했어요. 미적분도 별로 안 쉬웠고 심지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기하는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왠지 기하는 다 틀려버리고 미적분에서 이제 그 세 개 중에서도 어려운 거는 틀리고 약간 이런 식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26년도 작년은 애들 반도 다 쉬웠다고 했고 그러니까 작년 친구들 입장으로 재작년은 되게 어려웠다 그랬는데 올해는 다른데요. 예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컷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입학처 들어가 보면 입시 결과가 떠 있어요. 근데 논술도 있긴 한데 그 합격 컷 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잘못 봤나 했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픈하시던 곳이니까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설명의 영상 이런 거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5년도 컷만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랬었고 왠지 26년도는 대략 느껴 보이기에 시험이 별로 어렵진 않았다 이런 정도로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작년 컷인데 그 전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특징은 네, 인문 수리가 50대 50으로 하는 통합도 같이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제 건대가 과도 되게 많이 뽑고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인기도에 따른 확실히 점수 편차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동물 생명 자원공학인가요? 아무튼 뭔가 성격이 짙은 곳들은 보통은 피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 쪽이 확실히 하위 포지션이고 보통 생각하는 뭐 기계, 화공 이쪽이 당연히 상위 포지션이고 근데 그 편차가 적지 않다. 인기도에 따른 편차가 적지 않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대입니다. 숙대는 네 조금 적죠. 69명이고 자연계열 뽑고 논술교과 비교과 90대 1, 10대 0이고 네, 수능 최저 2하 보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미적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다가 약간 논술하면 또 증명 나온다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다던데 이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그 증명 문제의 비율을 요즘에 어떻게 내나 생각해 정리해 봤는데 일단 숙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해마다 증명 문제는 꼭 소문에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대충 15점쯤 되더라고요 항상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 증명이 엄청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뭐 증명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다 애들 입장에선 물론 준비를 시켜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증명이 자꾸 나온다 15점씩 이런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의 특징을 어떻게든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면 쉬운 편이다라고 적어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 입장에서 선생님 된 입장에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논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논술 미적분 수업을 그렇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예를 들어 1번부터 쭉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했고 얘는 여기서 했고 얘는 여기서 했고 그러니까 준비를 시킨다고 했을 때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들을 위주로 내고 있다. 약간은 뻔하게 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합격 컷이 없죠. 여기는 절대 발표 안 하고 계셔가지고 알 길이 없는데 분명히 고득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애들 반응이 항상 그랬거든요. 시험 보고 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였고 심지어 오는 타겟은 아니지만 약대가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는데 약대 처음 보고서도 애들 반응이 이거 자연계인가요? 그러니까 막 좀 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분명 약대라고 했으면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시험 문제도 되게 겹쳤었고 약대라고 해도 별로 안 어렵게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연계도 똑같이 네, 익숙하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마지막 학교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145명의 자연계열에 90대 10대 0이고 또 네, 2합 조금 낮아졌네요. 2합 6 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미적이고요. 증명 비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고요. 합격 컷은 네, 또 이제 재작년 거를 채워 두었는데 대략 빨리 정리 드리면요. 컷이 대략은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60에서 50 초반, 50 몇 점 요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아 문제가 되게 어려웠나 봐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문제가 안 쉽지 않았어요. 안 쉽지 않았는데
약간 요거랑 이제 시험 일정 있었잖아요. 오전에 뭐 건대도 보고 어디도 보고 이거랑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 저평가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이 많이 어려웠고 그래가지고 컷이 이렇게까지 낮다기보다는 이 정도 점수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인기가 살짝 시들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요것은 이 문제와 일정보다도 사실 그 저희가 원서 지원한다고 다 한다 그랬잖아요. 매년 너 어디 쓸 거야 하고서 뭐 6논술인 친구도 조합을 짜보고 뭐 2개인 친구도 조합을 짜보고 여러 케이스를 조합을 짜보면 숭실대가 잘 안 들어와요. 물론 레벨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전체적인 느낌은 숭실대는 왜 뺐어? 라고 물어보면 뺀겨 물어보면 그냥 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고려돼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인기가 살짝 떨어져가지고 컷이 좀 낮은 느낌? 근데 이 현상은 뭐 매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숭실대는 그런 포지션인가 보다라고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약간 덜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스타일은 네, 컷이 막 났는데 그게 막 증명 나오고 막 엄청 고난도 나오고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생소하지 않은 주제가 나왔는데 예, 컷이 조금 낮은 상태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날 일요일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네, 학교가 좀 3개밖에 없는 은근히 겹쳤죠 또. 경희대 오전에 보고요. 동국대도 오전에 보고 오늘 정리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성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대라고 하면 물론 최저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 그냥 학교만 놓고 보면은 이제 애들 다 보고 싶어 하겠죠. 심지어 시험 범위에 미적분도 없대요. 수원투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딱히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원서를 짠다. 특히 6논술이에요. 그러면 성대 써?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만 보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약간 예상을 해보시면 뻔한 결말이긴 한데 오전에 이제 경희대나 동국대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빨리빨리 가서 점심에 성대를 보러 간다. 점심이 부담스러우면 저녁에 간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본다. 이런 전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일단 예상 가능한 상황이겠죠. 특히 6논술이면 아마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요. 요것도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수능 전에 논술을 안 친다고 하죠. 왜냐면 수능이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혹시 잘 나오면 어떻게 납치가 되면 안 돼 때문에 전혀 안 써서 6논술을 쓰는데 이제 수능 후에밖에 안 써요. 그러면 직후 토요일 하나 쓰고요. 그 다음 일요일에 한번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넘어가서 토요일에 한번 쓰고 일요일에 한번 쓰고요. 그 다음 주에 학교가 있긴 있어요. 이제 국민대 아주대 인하대. 근데 이제 좀 레벨이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2장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그 앞서 보여드린 토요일에서 2번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2번을 보거나 그 뒤에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성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심지어 그렇게 보러 오라고 지금 아침, 점심, 저녁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대를 미리 빨리 말씀드리면 성대 지금 과 구조가 그 시험 그 논술의 길에 다 정리가 돼 있긴 한데요. 경희대, 동국대도 가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가면은 그래 뭐 괜찮지 뭐 이런 정도여서 성대도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지금 요 중에서 여기에는 쓸 과가 거의 없어요. 자유전공 머시기 딱 하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메디컬이에요. 그럼 어떻게든 여길 보러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다 여기서 이제 모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여기 서울국제라고 써둔 것은 이제 저희 그 자료에도 있는데 캠퍼스 시험 보는 캠퍼스가 서울이냐 국제이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에서 시험을 보면 11시에 시험 종료인데 퇴실까지 하면은 이게 못 가겠죠. 만약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오토바이 말이 안 되겠죠 이거. 네네. 그래서 같이 보고 싶으면 결국에는 여기를 빼고 여기를 쓰고 여기를 보러 가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이제 요 둘 중에 과연 유불리가 크냐 그러면 서울을 쓰는 것이 애들이 좀 더 잘할 테니까 그럼 높고 국제가 좀 많이 낮고 그럴 것 같냐? 인데 요거는 바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동국대가 약간 이제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네. 이것도 약간 숭실대랑 비슷한 포지션의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경희대 빨리 가겠습니다. 경희대는 덩어리가 좀 크죠. 305명이고 자연계열이고 논술 100%고 이하보 라인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미기확인데요. 네. 경희대는 소문항을 세면은 대충 6개쯤 나와요. 소문항 개수로 세 본 것인데요. 네. 여기도 골고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대학들을 대략 참고해 보시면 건대 빼고는 낸다고 할 거면은 이제 제대로 내고 있다. 비중이 있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앞에서 이제 어떤 학교는 엄청 쉽고
어디는 엄청 어렵고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경희대가 이제 지금은 계속 막 어디가 어려웠어요라고 계속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컷 이거 다 하면 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논술얘기 31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냥 몇 개만 뽑았거든요. 1등, 2등이 과가 지금 논술 합격 컷에서 100점은 처음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정원이 30명인가 그랬을 거거든요. 30명에 있는 모든 학생이 100점을 맞았으니까 100점이라고 발표한 거잖아요. 물론 소수점 한 채짜리 어쨌든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했고 이제 딱 가운데 있는 데가 지금 산업경영이던데요. 97.6이고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렇고 제일 뒤에는 이제 식품생명 91, 원자력 8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원서 그 학과별 인지도를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 해마다 그 달라지는 면이 있을 테니 맨 위에 5개랑 뭐 3개 정도 5개 아니면 맨 아래 3개 5개 빼고 이제 그 가운데를 보고서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5점도 차이가 안 나요. 과가 되게 많고 인원도 많은데 그 차이는 5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 범위 보셨지만은 이 미기화학이 둘둘둘이 나왔잖아요. 네, 확통기하가 나왔는데 정말 수월하게 나왔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도 잘 볼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인 거죠. 네. 그래서 작년 상황은 이랬습니다. 기출 구성 빨리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사실 계속 이제 쉽다고 말씀드렸죠. 미기하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3번은 미적이라고 써놨는데 학교의 의도는 기하 문제로 낸 거래요. 근데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하 중에서 앞에 있는 파트가 미적분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3번 문제를 그냥 미적으로 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경희대가 이제 오늘 소개드릴 학교들 중에서 시험 그 문제수 대비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널널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문항 3개인 건데 소문항에 2개씩 붙어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대문항이 3개인데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하나하나 덩어리가 진짜 안 커요. 그러니까 홍대 거는 막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엄청 긴데 경희대 거는 딱 컴팩트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보다 훨씬 여유롭게 풀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확통기하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공식할 쓸 수 있겠지만은 좀 난이도가 쉽다고 했을 때는 적당히 시간 녹여가면서 천천히 진입하면 빨리빨리 숙련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작년에 것이 엄청 높았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올해는 어떨까요가 중요하긴 한데 요새 추세는 계속 쉬워지고 있는 추세였고 작년은 약간 힘 조절을 잘못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100점이 나오게끔 내시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난이도가 올리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요즘 추세는 계속 경희대 거는 별로 안 어렵지. 정말로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그 25년도 컷인데 이걸 상세히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닌 것 같고 쓱 보면 뭐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제가 앞에서 시간표 보여드릴 때 이제 서울과 국제 뭐 차이 그거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건 사실 너무 촘촘해서 약간 따지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작년 자료는. 재작년 걸로 대략 보시면 색칠만 한번 느껴보세요. 이 색칠 그 검정색이 국제캠이고요. 빨간색이 서울캠인데요. 약간 이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순서인데 근데 언뜻 보시면 좀 섞여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약간 확실히 뭐 서울이 높다, 국제가 낮다 이렇게 말할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예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약간 좀 독특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성대를 생각해가지고 막 분배가 되면서 그럴 확률이 높을래나 싶었는데 근데 이것도요 약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대가 어려운 걸 알아요. 또 친구들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면 내가 성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확률을 생각하면서 국제를 썼나? 약간 이것도 해석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요 작년 재작년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경희대가 지금 일요일에 뭐 성대와 동국대와 경희대가 같이 있는 요 조합으로 시험을 본 것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 안에서 애들이 막 고른다라고 했을 때 경희대 안에서만 보면은 은근히 과별 인기도의 그 순서가 엄청 섞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딱 기억나는 건 응용화학과인가 거기가 예를 들어 올해는 거의 꼴찌였어요. 근데 내년 됐더니 1등이 있어요.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바꿔 말하면 애들이 눈치 싸움을 엄청 한다는 거겠죠. 모두가 다 오픈된 자료이니까 그걸 보면서 어딜 쓰는 게 좋지를 너무너무 열심히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네. 근데 그것도 결국의 해석은 역시 경희대는 인기가 있군. 그 날에서요.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국대고요. 동국대는 144명의 자연계열에 70대 20대 10이고 네, 국수사고학 보고 여기는 이제 경찰행정학부가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처럼 2합5가 될 텐데 경찰행정학부는 2합4라고 되어 있고 약간 독특하죠. 2합5 의합 진행을 할 때 수학이나 과탐을 꼭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국어 탐구 조합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미기각이고 나오는 수준은 이런 수준 되겠고요. 그래서 네. 근데 동국대의 특징을 빨리 정리 드리면 그러니까 출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내는 단원이라든지 약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결이 살짝 다른 학교보다는 덜한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건대라고 하면 확통기가 요즘에 거의 잘 안 내시지 미적 위주로 나오지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동국대는 약간 어떤 해에는 미적을 많이 내셨다가 약간 기하학통 내셨다 이런 느낌이고 확통 기하의 난이도도요. 요 해에는 적당했는데요. 작년 기하 문제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컷은 또 확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내고 싶으신 대로 내고 있다. 근데 그 결이 조금 없는 분위기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거예요. 그 자료는 너무 작으니까 말씀으로 좀 전달 드리면 일단은 논술의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실어 놓은 것은 맞는데요. 논술의길 자료와 차이점은 이게 이제 오른쪽에 논술 평균 100점 만점 해가지고 적혀 있는 게 여기 있는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할 때 학교에 있는 거를 그대로 실어 놓거든요. 근데 동국대는 특징이 그 절반을 기본 점수로 깔아주고 있어요. 근데 발표도 깔아서 발표해 주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본 점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 빼고 논술 시험만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술의 길 자료보다는 점수가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등이 수학교육과인데 77점이고 쭉 내려와서 최하위가 반도체 시스템인데 55점이에요. 반타작이잖아요. 일단 여기도 과별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점수가 이 정도면은 막 어렵진 않았나 보다 정도인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기하였는데 약간 뭐랄까요? 사실은 이제 제 입장이라고 해보면은 이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 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준경이, 건동호, 숙수 이게 내려가다 보면은 동국대가 타겟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약간 동국대 같이 쓰면서 약간 숙성세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기하학통의 준비의 유인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숙성세는 미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하학통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는 좀 미적 위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번 동관도형이 나와서 좀 많이 힘들었나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2라고 한 것은 이제 동국대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2점 정도 느낌이었는데 공간도형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다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2번, 3번은 너무 친구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익숙한 주제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컷이 막 60에서 50도 있는 걸로 봐서는 왜냐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등급쯤 나온다고 하면 동국대 썼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봐도 2번, 3번을 어려워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로요. 너무 논술 색채가 강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런데 막 70에 수렴하면 왜냐면 30, 30, 30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인기가 떨어지나 그런 정도의 느낌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은 일단 그 내세울 만한 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경희대의 인기에 살짝 밀리긴 하나 그런 정도로 일단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근데 요 날은 본인의 최저 상황에 따라서 사실 쓸 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전에 있는 부산대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는 있죠. 중대 있고. 그리고 광운대 있는데 중대와 광운대는 풀이 안 겹칠 거고. 세종대 있긴 한데 자유전공이라서도 약간 또 풀이 안 겹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는 이제 뒤에 의학 계열이고요. 경북대, 부산대처럼 또 애들이 별로 관심 없고요. 서울 친구들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중대만 말씀드리려고요. 중대는 창의형, 일반형 이렇게 뽑고 있고 의학 계열, 자연 계열 같이 뽑고 논술고가 비교과인데 이제 요거 의학 계열을 표현해 드린 이유는 그 의대 약대랑 시험지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의대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러니까는 의대학대를 같이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운가요? 요 느낌이 있긴 한데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네, 이미 계속 들으셨지만 창의형이 신설되어서 수능 전에 진행하는 그 10월 10일이죠. 11일. 네, 그때 진행하는 그 고3만 쓸 수 있는 창의형이 있고요. 그 최근에 창의형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3 친구들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 다 본 게 아니고 또 뭐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본 사람만 보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뭐큰 분석도 아니고요. 자연계는 미적분 6개만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가 미적분이었거든요. 근데 기하가요. 그 이제 뒤에 의대 약대 시험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하고 완벽히 똑같고 기하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엄청 어려웠냐? 같이 보는 거니까요. 그건 아니었고, 근데 일단은 모의논술이어가지고 난이도가 별로 안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한 예를 들어 1등급 나온다고 하면은 엄청 쉽다고 했을 거고 한 이제 2등급 좀 나온다고 하면은 뭐 막 쉽다기보다는 뭐 풀만하네 그런 결이 아니었을까 싶고 요 느낌은 나중에 이제 일반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실제 창의형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될 테니까 자연계열 시험이 엄청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중대가 그 의대 약대랑 자연계랑 같이 시험을 보는 컨셉은 매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오전 오후 있잖아요. 오전 오후 요 때가 의대 약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대도 같이 껴 있어요. 몇 개 학과가 같이 시험 보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험의 컨셉이 양이 엄청 많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근데 하나하나 문제가 단단하고 몇 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좀 많고 문제당 시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그런 컨셉이어서 이제 의대라고 해서 막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 그런 시험 형식이에요. 네. 수준 최저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형은 네, 원래 하던 대로 3합6이고 다벤치는 없고요. 그래서 특징은 이런 거죠. 제가 여기는 안 실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메디컬을 안 쓰고 공대만 쓴다라고 하면은 중대가 이제 창의형을 쓰면은 미적만 보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일반형을 쓰면은 미적 확통만 보는 건데요. 기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미적 숙련도가 관건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숙련도라 함은 약간 논술 공부에 국한된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공부하는 미적분의 숙련도가 관건인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중대가 앞에서 홍대는 계속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너무 논술 색채가 짙다. 이게 논술이 이런 컨셉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중대는 그냥 정확히 반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중대 모의논술 본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아마 친구의 반응을 알고 계실 텐데 애들이 중대 모의 보고 나면 아니 중대 별거 아니네. 뭐 하던 대로 하면 되겠네. 이 인상이 되게 강해요. 난이도를 떠나서 문제 형식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그리고 합격 컷은 네. 그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일단 작년 컷은 62점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근데 작년까지는 확 미미기 이런 순서로 나왔거든요. 확 미미기. 근데 기하가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미적도 별로 안 쉬웠고요. 그래서 원래 컷은 한 이쯤 나와요. 78. 78이면 대충 80점이라고 하면은 뭐 75점 정도라고 하면은 친구들 입장에서 뭐 적당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할만했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작년은 확 떨어진 게 시험 문제의 조합이 그래가지고 점수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이 15점이나 떨어지게 된 이유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하 난이도는 일단 배제가 되는 상황이겠고요. 그 다음에 확통이 이제 수능 후에 일반형을 본다면 확통이 나오게 될 텐데 중대 확통은 또 약간 뭐랄까요? 똑똑해서 푸는 컨셉은 절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서 중대 확통은 미적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계산이 좀 많아요. 확통인데도 계산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뭐 이렇게 종이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종이가 뭐 이거면은 이렇게 풀고 쟤면 저렇게 풀고 얘면 이렇게 풀고 이 케이스를 모두 다뤄가지고 손이 되게 바쁜 그런 확통 문제, 약간 그런 식이에요. 사실은 이제 애들 입장에서 이제 확통 공부를 한 다음에 들으면 약간 똑똑한 게 아니고 뭐 귀찮은 거라고 이게 좀 알아들을 수 있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런 형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요 컷에서 사실 확통이 어려워가지고 쉬워가지고 막 컷이 낮을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고요. 기하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고 난이도는 적당히 좀 올라올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쟁률을 여기서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실질 경쟁률이면 최저랑 그 다음에 후보까지 고려해서 정리해 본 거거든요. 실질이
20대에서 30대 이러면 되게 높은 거예요. 보통 지금 딱 기억나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리까지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실질을 계산을 해보면요. 중대는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아까 일정 보셨지만 중대 정도가 타겟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쓸 학교가 중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광운대를 쓰기에는 확 내려가고요. 그 언저리 학교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도 뭐 적당히 마음에 들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은 쓰게 되니까 실질이 이렇게 높은가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은 12월 28일. 그 다음, 네? 네? 날짜가, 엥? 날짜가 이상하군요. 요거는 이제 같은 주말, 토요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토요일에 중대를 받고 이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에요. 네.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 2번 보고, 이대 아침에 보고, 한양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빨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자녀가 여학생이다. 그럼 이대 강추입니다. 왜냐하면 남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양대랑 세종대밖에 쓸 데가 없는데요. 두 개는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 풀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으면은 결국에 세종대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대를 치고 나서 한양대를 보러 갈 수 있으면 뭐 둘 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른 학교보다 요 레인지가 넓은데 그 퇴실 시간이 되게 애매하다고 항상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드리면 못 보러 갈 확률이 굉장히 거의 못 보러 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도 가끔 있던데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를 쓰면 결국은 이걸 보러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오후2고 오후2에는 의의가 껴 있고요. 근데 의의가 껴 있어서 의의를 안 쓰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의의가 껴 있어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같은 시험을 치거든요. 의대랑 공대랑. 너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쓸 수 있으면 이대를 쓰는 게 좋겠고 이제 남학생들은 실력에 따라서 이제 가면 될 텐데요. 네, 이대 빨리 말씀드리면 이대는 143명 뽑고 자연계열에 논술 100%이고요. 그다음에 소년 최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또 두 개 있는 게 스크랜튼 학부가 있어요. 그 혼자 3합5 조금 높고요. 자연계열은 2합5. 보시면은 동국대 기억나실까요? 동국대도 수학 또는 과탐이 하나 꼭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대는 수학 꼭 포함이라고 합니다. 시험 범위는 미기화이고요. 이대가 가장 이제 시험 범위랑 달라요. 이게 준비하기 편하죠. 위정만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위정만 낸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내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매년 박신하 쌤이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매년 이제 박신하 쌤이 이대 파이널을 하시거든요. 수업 짤 때 맨날 고민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확통 기하 수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3년이잖아요. 3년 아니에요. 그 전을 계속 보더라도 이대에서 만약에 누가 기하 확통이 나왔다 그러면은 왜? 너무너무 놀라면서 대체 왜? 약간 이런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기하 확통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특징은요. 작년에 혹시 이제 논술 소식 같은 걸 이리저리 좀 찾아보시다가 들으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증명을 좋아한다고 써 있는데요. 일단 특징은 이래요. 보통 다른 학교보다는 원래 역시 증명을 좋아하시는 이런 느낌인데 작년에 증명 문제의 그 비율이 전체 100점 중에서 90점 정도가 이하여되는 증명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증명이요. 증명 이러면 좀 단어에서 오는 그 감은 조금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 면적이 얼마야? 값을 물어보는 게 보통의 시험인데 이제 증명이라 하면 이게 뭐 파란색인데 왜 파란색이야? 뭐 이런 설명을 약간 시키는 그런 컨셉인 건데요. 아무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컷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컷이 낮으면 역시 다들 괴로워했군. 높으면 결국에는 준비한 애들만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컷은 제가 이제 방금 봐가지고 뒤에 여기 실어놓지 못했는데 그 이대 입학처에 들어가면 그 설명의 자료가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따로 입수할 수는 없었고 거기 보면 자연 컷이 70 중반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 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컷을 느껴보고 이게 같이 되어야 이제 70 중반인 게 어떤 감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빨리 정리 드리면 생각보다 높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 역시
이제 요 날에 쓸 수 있는 학교나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여학생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을 거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심지어 이때는 수능 끝나자마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고 일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준비한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수학을 잘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증명한 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뚫었어야 살아남았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네. 이런 증명은 준비를 안 하면 좀 괴롭긴 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번 주 해서 설명회를 2번 했는데 뭐 타겟은 어쨌든 달랐지만 그 설명회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반복적으로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뭐냐면 미기확이 다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미적 확통이 안 나온 데는 없어요? 그러면 쓰게 약간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여쭤봤던 게 혹시 자녀가 여자인가요? 를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학생이면 이대가 그런 특징이 너무 짙으니까요. 근데 이대 말고는 혹시 확통 뒤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좀 선뜻 말하기 되게 좀 주저스러운 것 같아요. 그나마 건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보통 그래도 낸다고 하면은 내시는데요 라고 일단 운을 뗄 텐데 이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은 세종대인데요. 여기 시험 범위가 미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상세히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자유전공, 수리인문 보는 거 여기도 세종대도 있고요. 점수 배분은 둘 다 50점, 50점이에요. 그래서 건대 KU 자유전공 통합 거기랑 같은 형식으로 50, 50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80대 20대 10이고 수능 최저는 또 이하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모집 요강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그 자유전공을 어떻게 뽑으려고 하는지 뭐 적어놓은 거를 제가 그냥 표현해 보려고 띄워놓은 겁니다. 점수는 50대 50이었어요. 네. 시험 범위는 미적분인데 세종대에는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최근 말고 물론 최근만 준비하는 거지만요. 한 3년 전까지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세종대는 증명을 너무 좋아하시고 세종대 걸 잘 보면 그냥 내 가야지.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증명을 아예 그냥 빼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이 아예 바뀌었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요새는 증명 거의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되고 그치만 합격 컷은 네, 합격 컷을 또 대략 보시면 그치만 합격 컷은 5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시험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올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작년에 세종대를 보고 이제 올해 다시 재수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어디 봤어, 뭐 어디 공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작년에 세종대를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증명을 많이 냈나라고 생각했는데 증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컷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증명이 만약에 많이 나와버리면은 좀 괴로워도 이제 논술용 공부를 열심히 하자. 막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될 텐데 그러면 부담감이 너무 짙어지는 거잖아요. 논술만을 위한 증명 공부를 막 갈아 넣어야 풀 수 있대요. 아마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쪽보다는 약간 안 증명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친구들 입장에서 여전히 생소하다는 건 증명은 아닌데 수능과 다르다는 뭐 그런 소리인데 왜 수능과 다른 느낌일 거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의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또 책을 예시로 들면은 자 이거 면적을 10이라고 해봅시다 라고 하고 출발을 해요. 수능 시험이라고 하면. 근데 논술은 보통 이제 답으로 나올 때 꼭 숫자로 안 나와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답안지가 서술형이니까요. 문자가 살아있어도 되고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좀 정해주지를 않고 알아서 좀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문제가 훨씬 짧고. 근데 그걸 보통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것 쪽을 세게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 드리면 증명이 없어졌지만 문제가 여전히 어렵긴 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합격 컷을 빨리 정리 드리면 오전에가 이랬었고 오후에가 이랬어요. 근데 친구 말 들어보니까 오후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거 이제 최저과가 33이거든요. 33이 합격 컷인 학교는 경북대밖에 못 봤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빵꾸가 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빵꾸가 난 게 아니고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라고 바뀔 것 같나요? 아니요. 물론 얘만큼 낮을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세종대는 그냥 세종대라고 해가지고 적당할 줄 알았는데 어렵네.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김에 빨리 정리드리면 만약에 세종대를 시험을 볼까 말까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내가 수학 실력이 뭐 예를 들어 80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 80점 만들 때 내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만 더 있었으면은 이거 맞췄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했지만 끌고 갈 힘이 있는 거면은 이렇게 어려운 컨셉의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는데 80 정도 사실 잘 나온 것 같다. 좀 찍은 것도 있었다. 라고 하면 조금은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진입이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은 네, 기출을 보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제 앞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컷이 이 정도로 낮은 학교가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종대가 모래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을 해준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째끼고 얘는 째끼고 이건 풀어야 되고 그 난이도의 결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입시 정리에 1시간을 쓸 줄을 몰랐는데 슬슬 지치실 것 같은데요. 제 소개 좀 하고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를 쭉 전달을 드리면 대략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할 것 같은지 뭐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도 한번 빨리 말 좀 해볼게요. 일단은 반 구성은 저희 그 전체 시간표 다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Y반, S반, H반, 뭐 의학계열반, 중대창경반 이렇게 좀 골고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반, 저희 오늘 타겟인 H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반을 이제 어떻게 고를까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앞에 선생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었거든요. 박진아 쌤이 이제 반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반별 난이도 이야기 엄청 하셔가지고 좀 빨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S반 이렇게 하면은 학교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 준비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컨셉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나의 주력 대학이 만약에 중경이시예요. 그리고 만약에 육론철이라고 했을 때 중경이시는 무조건 쓸 거고 그 아래로 조금 쓰고 그 위로도 조금 쓰고 그런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H반 중경이시가 메인인 반이 적합하겠고 내가 메인이 한성소고 한성도 무조건 쓸 거예요. 왜냐면 수능으로는 아무리 봐도 건동은 무조건 갈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성소가 메인이고 중경이시는 당연히 이제 상위과 쓸 거고 연고는 약간 찍먹 느낌으로 하위과 쓸 거고 그러면 이제 S반이 적합하고 그렇게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학교들을 좀 메인 대학으로 생각해서 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약간 6논술 기준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제 논술이 한두 장이면은 되게 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반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런 케이스는 상담 요청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거는 약간 막 시간표대로 고르지 마시고 상담을 하시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아 기하학통이 나오는 학교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기하학통을 안 했거나 뭐 아무튼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7, 8, 9월에 수업 진행하기 하면서 저희 커리상 기하학통에 실제로 나가는 순서는 9월이 가야 기하학통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애들 방학했을 때 낮 시간 동안에 기하 아예 모르는 친구들인데 내가 그래도 미적을 좀 해가지고 기하학통에 나오는 라인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개념 특강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예 몰라도 들을 수 있는 수업 컨셉으로 진행하는 게 이때 있고요. 그래서 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냐. 사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냐를 빨리 정리 드리면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레인지의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생길 수 있는 게 어렵게 수업하는 거 아니야? 요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약간 수업 준비해서 욕심이 나는 거죠. 이것도 하면 좋겠고, 이것도 하면 좋겠고, 쟤도 하면 좋겠고 그렇긴 한데 요새 시험 그 컨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컷이 확실히 높은 학교들도 있고 물론 어려워지는 추세인 학교들도 있다고 하지만 뭐 세종대나 뭐 어렵다고 하지만 컷이 확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험지를 모두 다 섭렵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효율을 따졌을 때. 그래서 완전 편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과하게 수업하지는 말자. 그거를 항상 좀 염두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똑같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그러니까 문제만에 맞춰진 풀이보다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풀 거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풀 거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어쨌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좀 염두를 하면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첨삭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두 분께서 너무 강조해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요. 뭐 첨삭할 거고요. 숙제도 하고요.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요. 그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첨삭하면서 애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하는 것도 있긴 한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논술 문제 컨셉의 그 시험을 2시간 예를 들어 시험이 2시간이면 2시간 내리 혼자서 보면서 몇 점을 뭐 이 문제는 어려운 거니까 뭐 나중에 풀고
뭐 쉬운 거니까 빨리 풀고 뭐 정확히 이런 시간 운영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관계성을 주지 않으면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의 피드백을 봤을 때 모의논술을 보는 것이 약간 공부 입장도 있지만은 나중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시간 운영을 미리 연습한다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원서 상담 할 건데 이제 원서 상담을 잘 하려면 학상을 잘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은 첨삭을 해야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그런 이유에서 이제 첨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 됐죠. 이거 뭘 준비했던 거냐면요. 합격 수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붙었어요. 그냥 나열하는 건 약간 지루하긴 하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돌려가지고 제 합격 수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요약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건데 뭐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은 생각하셨을 때 수업 중에 첨삭을 한다면 이런 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보통 예상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 입장에서도 이런 걸 준비시켜야겠다 하고 준비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거를 제 말이 아니고 애들의 합격 수기를 요약해 보다 하더라도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돌려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상세한 피드백들은 다 실진 않았는데 한 3문장씩을 저희 논술의 길 뒷부분이나 아니면 제 브로셔 뒤에다가 그 친구들의 수기를 거기다는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하나는 거기서 좀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 넘었